상원 한자풀이 31강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원자가 들어간 글자들, 그리고 말씀원자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소리음자가 들어간 여러 개의 글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또 죄인신자가 들어간 많은 글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원자입니다. 이 글자의 아래쪽에는 입글자가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죄인신자가 변형된 글자인데, 죄인신자의 아래쪽 10배를 생략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 글자의 가운데 두 개로 내려그은 글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가로로 꼬면 이렇게 한 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죄인신자가 변형된 글자, 여기에 입글자를 합쳐가지고 죄인이 변명하듯이 입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말이다 하는 글자인데,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한테 대들었냐고 추궁을 하면은 나가 싸우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웠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말을 하겠죠.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말을 표현한 글자가 이 말씀 원자입니다. 언어, 말씀 어자와 합쳐가지고 내 주장만 하는 말과 상대방과 주고받는 말을 합쳐서 언어라고 합니다. 언론, 논할 논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 말로 논하여 여론을 형성해 신문, 방송운동을 통하여 알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말씀 어자, 왼쪽은 말씀 원자고 오른쪽 글자는 나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이야기하는 말씀이란 뜻이고요. 국어, 나라 국자와 합쳐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이란 뜻이고, 어록은 기록할 녹자와 합쳐가지고 위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간추려 모아놓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화자, 이 말씀은 변에 혀설자를 합쳐가지고 혀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대화, 대할 때자와 합쳐가지고 마주 대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요. 전화는 전기전자와 합쳐가지고 전화기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소리음자, 이 글자 아래 네모 칸안에 있는 이 한일자를 빼고 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이 글자를 지난번 강의에 가를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원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말씀원자의 이 아래에 있는 이 한일자를 세로로 그으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뜻의 글자인데 이 네모칸 안에 한 획을 더 그어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뜻은 말씀원자의 아랫부분 그 네모칸에 한 획을 더 그어 목구멍에서 나오는 가락을 지닌 노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래소리처럼 악기에서 나는 소리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음악, 노래 악자와 합쳐가지고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노래소리로 나타내는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음률, 법칙률자와 합쳐가지고 음악의 소리를 내는 법칙, 즉 조화로운 소리의 가락을 말합니다. 어두울암자, 해일자와 소리음자를 합쳐가지고 가락을 지닌 노래소리를 내는 목구멍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해가 지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암기, 기록할 기자와 합쳐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눈으로 보거나 외워서 어두운 머릿속 뇌에 새겨 기록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명암, 밝을 명자와 합쳐가지고 밝음과 어두움이고요. 뜻의, 생각의 자, 소리음자 아래에 마음심자를 합쳐가지고 말로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마음속의 생각이나 뜻이다, 그런 뜻이고요. 의견, 생각의 자와 볼견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판단하여 가지는 생각이란 뜻이고, 의식은 생각의 자와 알식자를 합쳐가지고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어곡자, 사람인 변에 생각의 자, 뜻의 자를 합쳐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은 끝이 없이 많아 숫자 억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억만, 1만 만자와 합쳐가지고 억의 만배인 1조라는 뜻인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요를 비유적으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면 1조 원 이상의 자산가를 말하지요. 수억, 숫자를 나타내는 셈숫자와 합쳐가지고 억의 여러 배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마칠 경, 다할 경자, 자도 위쪽은 소리음자고 아래쪽은 걷는 사람인 자죠. 합쳐가지고 사람이 부르던 노래소리를 마쳤다, 다 했다, 그런 뜻이고,
지경경, 경계경자는 이 흑토변에 마칠경자를 합쳐가지고 국토가 이어지다가 끝마치는 경계다에서 경계경이라고 하고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해서 지경경이라고도 합니다. 경계, 경계경자와 경계계자를 합쳐가지고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란 뜻이고, 환경은 둘레 환자와 경계경자를 합쳐가지고 일정한 경계가 정해진 둘레의 안쪽에서 생물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경자, 일단 세금면에 마칠경자를 합쳐가지고 금속을 납작하게 만들어 반사되게 문지르는 것을 다 맞춰 들여다보는 구리 같은 그 쇠거울을 말합니다. 안경, 눈안자와 합쳐가지고 시력이 나쁜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눈에 쓰는 거울이 안경이라는 뜻이죠. 파경, 깨트릴 파자와 합쳐가지고 깨어진 거울이라는 뜻인데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글장자, 위쪽은 소리음자고 아래쪽 열십자는 열십이라고도 하고 완성십이라고도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합쳐져서 완성됐다는 뜻이죠. 합쳐보면은 어떤 내용의 소리가 완성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글을 문자와 합쳐가지고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도장은 그림도자와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기관 또는 회사의 이름을 나무나 뼈에 그림처럼 새겨서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박힐장자, 왼쪽은 언덕붙자고 오른쪽은 글장자죠. 합쳐가지고 글이나 음악에서 이 장과 이 장이 구별되듯이 언덕이 간마기처럼 막혀 있다 해서 막힐장, 간마기장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장벽, 벽벽자와 합쳐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가리어 막아놓은 벽이라는 뜻이고, 장해는 해칠 해자와 합쳐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하여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찰흙시자, 이 기록할 지자의 원래 글자인데 소리음자와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말 소리를 창 끝으로 새겨놓는 찰흙벽이다. 찰흙시라고 하고 다른 글자와 합쳐서 읽을 때는 새긴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알식, 기록할 지자, 말씀문변에 새겨놓는다는 찰흙시자와 합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말을 찰흙벽에 새겨, 즉 기록하여 알 수 있게 한다 해서 알식이라고도 하고 기록할 지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인식, 알인자와 알식자를 합쳐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정확히 안다는 뜻이고, 표지는 표할 표자와 기록할 지자를 합쳐가지고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기록한 표시를 말합니다. 짤직, 만들 직자, 실사변에 뭘 새긴다는 뜻의 찰흙시자와 합쳐가지고 찰흙벽에 글씨를 새기듯이 실로 글씨나 무늬를 넣어가며 배를 짠다, 만든다는 뜻의 글자고요. 직물은 짤직자와 물건물자를 합쳐가지고 시실과 날씨를 직조기에 걸어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조직, 짤조자와 짤직자 합쳐가지고 실로 직물을 짜듯이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적인 집단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직분직, 벼슬직자, 왼쪽은 귀자고 오른쪽은 새겨놓는다는 찰흙시자를 합쳐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귀로 듣고 글씨로 새겨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벼슬아치 직분이다. 그래서 직분직, 벼슬직이라고 합니다. 직업, 직분직자와 일업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분야의 일 또는 직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하고, 관직은 벼슬관자와 직분직자를 합쳐서 공무원 또는 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호단자, 통계나갈 단자입니다. 이 글자는 고무줄로 만든 새총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위에 네모 두 개는 양쪽으로 갈라진 나무 끝의 모양이고, 이 모양은 고무줄과 새총 몸뚱이 모양이죠. 합쳐가지고 두 가닥으로 갈라진 나무 끝에 고무줄을 메어 돌이 퉁겨나가도록 만든 새총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다른 글자 합쳐서 일단은 퉁겨나갈 단이라고, 새총을 쏠 때 돌이 한 번에 한 개씩 나간다 해서 혼자 쓸 때만 호단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단독,
호단자와 홀로독자를 합쳐가지고 오직 혼자, 즉 단 한 사람이란 뜻이고, 단어는 호단자와 말씀어자를 합쳐가지고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즉 낱말이란 뜻입니다. 탄할탄, 퉁길탄자, 활공자와 퉁겨나갈 단자를 합쳐가지고 활로 쏜 화살처럼 홀로 퉁겨나가는 탄알이란 뜻입니다. 실탄, 찰실자와 탄알 단자를 합쳐가지고 통에 채워 넣어서 쏘는 탄알을 말하는 거고요. 탄력은 퉁길 단자와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싸움전자, 튕겨나갈 단자 오른쪽에 창과자를 합쳐가지고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해 튕겨나가듯이 달려나가 싸운다는 뜻입니다. 전쟁, 다툴쟁자와 합쳐가지고 양편의 군대가 무력을 써서 다투는 싸움이란 뜻이고, 휴전은 쉴휴자와 합쳐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쉬는 일을 말합니다. 매울신자, 죄인신자, 이 글자는 죄인의 몸에 문신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죄인들한테만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 문신 기구의 모양이 이와 같이 생겼었습니다. 위는 그 뚜껑이고 아래에 그 먹물을 담는 그릇 통, 여기 먹물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주사바늘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글자로 만들 때 이와 같이 썼죠. 이 글자를 죄권이라고 하는데 죄인의 몸에 문신을 하는 문신 기구의 모양을 이제 그려놓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일자를 그은 거는 그 문신하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문신기구로 몸에 문신당하는 죄인이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모두 죄인신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문신당할 때 그 아픈 느낌이 매우게 느껴진다 해서 혼자 쓸 때만 매울신이라고 합니다. 신라면이라고 할 때 쓰죠. 신미, 매울신자와 만미자를 합쳐가지고 매운맛이라는 뜻이고요. 죄인 송사할 변자, 이 글자는 이 죄인신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다툰다, 송사한다, 즉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죠. 원고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내가 그런 일 한 일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송사한다는 뜻이죠. 말 잘할 변자, 죄인 송사할 변자 그 사이에 말씀 원자를 합쳐가지고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다투는 말을 듣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여 설명하는 그런 말을 잘한다,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변호, 도로자와 합쳐가지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주는 말을 잘하여 도와준다는 뜻이고, 답변은 대답답자와 합쳐가지고 물음에 대하여 맞는 말을 잘하여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다행행자, 큰 죄인행자, 이 글자는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죄인신자 위에 머리 부분 두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머리가 달아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그 머리가 붙어있는 그런 큰 죄인이다 해가지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큰 죄인 행이라고 하고, 이 큰 죄인의 머리가 붙어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해서 혼자 쓸 때만 다행행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옛날에는 이 머리 부분 두자 따로 쓰고 아래에다 죄인신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왼쪽에는 이런 글자를 쓰고 있죠. 다행, 마늘 따자와 다행행자를 합쳐가지고 큰 죄를 짓고도 머리가 붙어있는 날이 많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이 운이 좋아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혼자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행복, 다행행자와 복복자를 합쳐가지고 다행이고 복을 받아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알릴 복자, 갚을 복자, 큰 죄인 행자와 다스릴 복자를 합쳐가지고
큰 죄인을 다스려 처벌한 내용을 세상에 알린다 해서 알릴보라고도 하고, 또 큰 죄인을 다스려 죄값을 갚아준다 해서 갚을보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보도, 알릴보자와 도자는 길도라고도 하고 말할도라고도 합니다. 합쳐가지고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말하여 알린다는 뜻이고요. 보답은 갚을보자와 대답답자를 합쳐가지고 베풀어준 데 대하여 은혜를 갚아 답을 한다는 뜻이네요. 엿볼 역자, 살펴볼 역자. 위쪽에 있는 요 글자는 눈목자를 이렇게 눕혀서 쓴 글자고, 그 아래 부분은 큰 죄인 행자입니다. 합쳐가지고 감옥에 있는 큰 죄인을 눈으로 감시하듯이 엿본다, 살펴본다, 그런 뜻이네요. 가릴 택자, 손수변에 살펴볼 역자를 합쳐가지고 물건을 잘 살펴보고 좋은 것을 손으로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선택, 손자도 가릴 손자죠. 합쳐가지고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가려서 뽑는다는 뜻이고, 택일은 날일자와 합쳐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운수가 좋은 날을 가려서 고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으니까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